자, 370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0회입니다. 저희가 제 기억에 뭐 그전에도 했지만 한 2001년부터 이 시청회를 한 것 같으니까 벌써 22년째. 오래됐네 내가. 물론 이것은 이제 공식 시청회만 370회인 거고 뭐 비공식적인 것까지 하면 더 할 텐데 어쨌든 370회를 넘어서 이제 조만간 400회를 달성하지 않을까. 한 500회까지는 할 수 있나? 오늘 시청회가 이제 알렉시아 V, 요번에 새로 나온 거죠, 윌슨에서. 윌슨 알렉시아 V에 에어타이트 진공관 앰프를 한번 붙여봤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매칭은 아닙니다. 그죠? 윌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표적인 음장형 스피커로 대출력 파워가 기본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스피커인데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매칭을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래서 오늘 진행은 1부는 디지털로 할 거고요. 2부는 좀 아날로그 LP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 디지털은 사실은 이건 예고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쪽에 들어와서 저 하이파이 로즈에서 RS130이라고 그래서 네트워크 스트리머 이제 트랜스포트가 이번에 새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하이파이 로즈가 일반 이제 네트워크 스트리머 쪽으로 국내는 물론 국내 회사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지난번 엑스포 나갔을 때도 하이파이 로즈를 소스로 쓰는 부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하이파이 로즈에서 이제 좀 대중적인 제품만 나오다가 저 트랜스포트가 이제 본격 하이엔드, 저게 이제 가격이 한 52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게 DAC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트만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이엔드용 프로덕이 나와서 저희 쪽에 이제 리뷰 의뢰가 들어와서 저 하이파이 로즈를 이제 MSB에 그 연결을 해서 일부는 디지털로 운영을 할 거고요. 2부 때는 요 트랜스로터 아투스하고 에어타이트 포너 그리고 승합 트랜스까지 써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앰프는 지금 에어타이트 이제 3211이라고 해서 211을 쓴 진공관 파워 앰프고요. 프리앰프는 ATC5 그리고 포너 앰프가 ATE 3011이라는 그런 이제 포너 앰프를 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스템 조합은 그렇게 됐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인 매칭은 아니에요. 저 혹시 윌슨 오디오 스피커 지금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윌슨 오디오를 잠깐이라도 써보신 분 계세요? 잠깐 써보셨어요? 어떤 거 써보셨어요? 5.1 와트퍼피요? 옛날 그 1990년 저기 2000년 이전에. 2000년 이전에 어떠셨어요? 글쎄 그 전에는 저 골드문도 이제 슈퍼다이얼로그를 쓰다가 그걸 바꿔봤더니 이게 대편성이 안 나와 소리가. 대편성이? 네, 총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사실은 좀 되게 실망을 했어요. 근데 와트퍼피 5.1에서 통소리가 난다는 건 약간 의외의 매칭이긴 한데. 아니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골드문도 슈퍼다이얼로그는 소리가 이 대편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나갔어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알렉시아 V가 스피커 사이즈로 보면 이제 중대형급으로 봐야 되겠죠. 중형급은 넘어가고 대형급은 또 그 위에 이제 알렉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XVS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중대형급 스피커인데, 혹시 그러면 212를 사용한 진공관 앰프 써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좀 윌슨을 좀 재미있게 울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엑스포나 가서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이제 오디오 리서치나 그리고 이제 K1이 수입원이니까 아니면 이제 VTL이나 아니면 이제 볼더로 매칭을 하는데, 그런 매칭 말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윌슨 샤샤 도우 했을 때는 그때는
MBL 9008A 모노블록 파워앰프로 연결을 했었고요. 뭐 9008A는 이제 워낙 구동력이 좋은 파워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좀 하이파이 클럽만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매칭이 뭐 없을까 생각을 한 게 이제 요 개인적으로 에어타이트 요 일본 앰프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앰프고, 그래서 물론 에어타이트도 뭐 6550이나 KT88을 써갖고 쓴 이제 대출력 파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211이 3극간이거든요. 그래서 3극간으로 사실은 제가 뭐 2004년도인가 윌슨 가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데이비드 윌슨 씨가 이제 2018년에 작고를 하셨지만, 그때 이제 마트 퍼피를 7와트 이상 되는 300B 진공관부터 매칭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데이비드 윌슨 씨는 진공관 앰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여기다가 뭐 KT88이라든가 뭐 KT120이라든가 6550이라든가 막 진공관으로 막 200와트, 300와트씩 나오는 거 연결하면 소리 잘 나겠죠. 그거 말고 3극간으로 한번 울려볼까. 그래갖고 준비한 앰프가 이제 3211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이진 모든 장르를 두루두루 잘 내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어떤 좀 특화된 좀 되게 재미있는 어떤 그 음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칭을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윌슨을 제일 좋게 들었을 때가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 VTL 지그프리드에 윌슨 맥스2인가 맥스3 연결했을 때 그때 소리 진짜 좋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매칭은 좀 약간 다소 엽기적이다 할 수 있는 요 윌슨 알렉시아 V를 3극간으로 올렸을 때 어떤 재밌는 소리가 날지 그걸 컨셉으로 잡아본 겁니다. 음악 한 곡 첫 곡 들어보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화 바이올린입니다. 사랑의 인사인가 이게? 예, 요거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살루트 디 암모로 해서 정경화 사랑의 인사 바이올린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시스템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곡이다 할 수 있죠. 211 요 3극간의 투명함. 그래서 엄살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시청의 이 소리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과정이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이게 화요일 날 세팅이 됐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는. 혹시 이 파워앰프가 물론 그 트라이오드 푸시플루에서 120와트 출력을 낸다지만 진공관으로 그럼 굉장히 큰 출력이거든요.
근데 이 윌슨 이 알렉스 V의 알렉시아 V의 우퍼를 드라이빙을 못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가 현실로 나온. 그래서 지금 저기 열심히 나를 찍고 있는 저 시웍스 이원일 대표 있는데 일로 잠깐 나와봐요. 여기 지금 요 에어타이트를 수입하는 그 시웍스의 이원일 대표라고. 아날로그 세팅으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저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세팅을 잘하는. 우리 화요일 날 이거 세팅했죠. 뭐 이거 예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불러낸 건데 화요일 날 참 난감했잖아요. 네, 그 과정을 잠깐만 얘기를 해봅시다. 어땠어요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어땠냐고. 난감했죠. 어떻게 난감했어요? 아, 이거 처음에를 할 수 있을까? 공표는 다 했는데 그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거 그럼 바이앰핑을 해볼까? 그랬더니 알렉시아 V가 싱글 와이어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되게 처음에 진짜 라디오 소리 나갔고 결국에는 둘이서 밤 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케이블하고 이런 것들 튜닝 해갖고 이제 소리를 완성을 해냈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 삼극간의 이제 장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삼극간으로 보면 이제 211하고 그리고 이제 대출력간은 이제 845도 많이 쓰는데 어떤 삼극간 특유의 어떤 그 투명한 중고역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 알렉시아 V 더블 우퍼를 건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번 시청에는 이렇게 개성 있는 사운드로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튜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케이블도 계속 바꿔보고 좀 고생을 했었죠. 이 스피커 명칭을 그 전에 알렉시아 1, 2였잖아요. 근데 V가 5입니까? V입니까? V가 맞는 게 V가 맞아요? V 메터리얼을 쓰기 때문에 V가 맞답니다. 네. V가? 예. 그래서 이제 윌슨 스피커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윌슨 스피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제 야생마 같은 스피커다. 정말 다루기 힘든. 진짜 어떤 소리를 내줄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그러니까 사실은 윌슨 스피커가 중고로도 많이 나와요. 명성은 익히 들어서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딱 들여놨더니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되게 음이 쏟아지는 음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튜닝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라 할 수 있고 늘 말씀드리는 뉴트럴과 내추럴 쪽이 있는데 윌슨은 엄정 중립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뉴트럴한 스피커죠. 뭐 음장형 스피커의 대명사라 할 수 있고 과연 그래서 이제 얘를 이 야생마 같은 놈을 어떻게 그 다스리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이제 이 뉴트럴하니까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백지 같은 그럼 거기에 내가 어떤 색을 칠할지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요 윌슨의 이 하얀색 백지는 이렇게 표면이 매끈한 그런 백지가 아니라 약간 입자감이 느껴지는 오톨도톨한 느낌이 있는 그런 백지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 세팅이 되면 굉장히 거칠은 소리가 나온다든가 되게 막 우악스러운 굉장히 공격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매칭으로 해서 그 튜닝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역의 종류를 보면 이제 매끈한 고역이 있고 굉장히 크리스피한 고역이 있어요. 그 윌슨 스피커는 어느 쪽이냐? 소너스 파베르는 되게 매끈한 고역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윌슨의 고역은 되게 크리스피한 그런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끈한 고역은 약간 크리스피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크리스피한 고역은 약간 매끈한 쪽으로 튜닝을 해주면 일단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설명은 들어갈 건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트위터가 바뀐 거거든요. 트위터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윌슨의 있는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너무 직진성이 강한 고역이 이게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요 알렉시아 V 저 트위터는 굉장히 그 이전 트위터에 비해서 되게 좀 순해진, 되게 더 선명해지면서도 되게 깔끔해진 그런 느낌의 고역을 좀 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야생마 같은 요 윌슨 스피커를 갖고 와서 튜닝한 거는 고역은 좀 매끄럽고 실키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중역 때는 굉장히 투명도가 좋은 맑은 중역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 그게 이제 윌슨 스피커를 다스리는 방법, 다루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윌슨의 저역이 양감이 되게 좋은 반면에 이 저역을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내가 지난번 샤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갖다 놓으면 80점, 90점 하는 브랜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는 딱 갖다 놓으면 스피커 설치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서 그냥 그때부터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면 되는데, 윌슨은 딱 갖다 놓으면 진짜 한 60점, 심하게 말하면 한 40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세팅을 하고 튜닝을 했는데 한 70점, 80점까지 올라오다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아, 얘는 나랑 안 맞아. 이러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근데 윌슨은 진짜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고, 왜 좋아하냐면요, 전투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대신 이걸 잘 세팅해주면 80점, 90점짜리 스피커는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한 100점까지는 금방 올라가도 얘는 60점부터 시작하지만 잘 세팅해주면 100점을 넘어서 120점, 150점. 이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까지? 라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고 그럴까? 그런 잠재력이 굉장한 스피커다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 진공관 앰프랑 붙였으니까 일단은 저역의 양감 확보부터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청을 하다 보면 어쨌든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개성 있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맨 정경한 바이올린 소나타 이런 아니면 피아노 소나타 이런 아니면 그냥 성악곡 이렇게 그런 어떤 편중된 장르를 또 들려드린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튜닝을 하면서 이 양감 확보를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했고, 진짜로 얘가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이따다 얘기할 건데 요 토잉 각도나 요 스피커 위치가 정말 1mm 단위로 0.1mm 단위로 진짜 만져줘야 될 정도로 되게 섬세한 어떤 터치가 필요한 그런 스피커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늘 말씀드리지만 오디오는 음악을 듣는 장비니까 음악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갈게요. 우나 프로디바 라그리마 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죠. 요거 스테파노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1955년 녹음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저 하이파이 로즈를 통해서 저희 나스 쪽에 있는 음원으로, 요게 이제 LP 녹음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작은 음량이거든요. 하이엔드 오디오는 작은 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되게 1955년 녹음인가로 알고 있어요. 녹음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약간 빈티지 느낌도 나고요, 그죠? 근데 이 곡에서 아직 그러니까 제가 윌슨을 이렇게 그 소리를 하나씩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열지를 않고 있는 건데, 요 이제 스피커를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알렉시아 2 다음에 그렇네, 알렉시아 V가 이제 V 머터리얼을 써서 알렉시아 V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일단 알렉시아 저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빗 앤드류 윌슨 2세, 그분이 이제 1970년도인가 74년도에 이제 설립한 회사고 2018년에 이제 작고하시고, 아들이 지금 이어봐서 데롤 윌슨이, 벌써 제가 그때 2004년 갔을 때도 이미 뭐 현장에서 그 아들이 계속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데롤 윌슨이 요 윌슨 오디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렉시아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2012년도에 처음 나왔었고, 2017년도에 이제 알렉시아 2가 시리즈 2가 나왔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 5가 아니라 V 머터리얼을 써서 알렉시아 V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윌슨의 라인업을 보면 최상위로 이제 웸 크로노 마스터, 그리고 이제 크로노소닉 XVS 그 아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렉스 V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알렉시아 V가 있고, 밑으로 가면 이제 샤샤가 있고, 샤샤도가 있고, 이베트가 있고, 사브리나 X가 있고. 그래서 뭐 알렉시아 2에 비해서 30가지 정도가 개선이 됐다는데, 뭐 좀 특별한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요 트위터가 CSC 트위터라고 그래서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을 써가지고 만들어진 트위터인데, 윌슨에서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하는 트위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상위 모델 그 알렉스 V에 사용됐던 그 트위터인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채용을 해서 트위터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윌슨답지 않게 고역이 굉장히 매끈해진 건 이 트위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원래 이제 초창기에 윌슨은 이제 주로 포칼 이제 메탈돔을, 역돔형 메탈돔을 쓰다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실크돔으로 바뀌었고, 요거는 이제 아예 자체 개발해서 자체 제작까지 한 그 트위터를 채용을 했고, 이제 쿼드라매그 미드레인지 해갖고, 요것도 이제 웸 마스터 크로노소닉에 사용된 그 미드레인지하고 똑같은 미드레인지를 채용을 해서 그 뭐 셀룰로스 파이버 탄소 복합 미드레인지 유닛이라고 합니다. 되게 긴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중역 때도 윌슨이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소 푸석한 느낌의 중역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관적으로 다른 거, 이제 2하고 다른 거는 요 손잡이가 생긴 거죠. 이 손잡이 맞습니다. 얘네들도 이거를 이 레벨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피커 맞추고 할 때 여기 손에 놓고 레벨을 잡기 쉽다 해갖고 요 손잡이 부분 이렇게 해서 외관으로는 저게 알렉스2하고는 제일 이제 다른 점이죠. 그리고 조금씩 다 커졌어요. 그래서 요 미드 요 인클로저가 6.4% 정도 커졌고, 이 우퍼부가 한 8.9% 정도 더 커졌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알렉스2는 여기 이렇게 싹 금이가 있고 이렇게 또 약간 꺾인 느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곡선 처리한 요 디자인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스오버, 또 윌슨 오디오가 얼마나 이 음질의 진심이냐면, 그 커패시터 회사를 아예 인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커패시터도 자체 제작해서 허용 오차를 최소화했고, 어쨌든 최고의 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제조의 어떤 저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스파이크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었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하이파이 스테이랑 같이 뭐 받침대라든가 이거 공동 개발을 많이 해보면 알루미늄하고 스테인레스하고 소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받침대 쪽은. 그래서 저 스테인레스 스틸 그 스파이크까지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까지 다
실험을 하면서 음질 튜닝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음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밑에 이제 스파이크 받침대, 저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원래 그 윌슨에서 저 스파이크를 주는 건 이게 되게 잘 미끄러지는, 그래서 이름이 슬라이딩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 위치 잡을 때 이 사용하라고 이 액세서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스파이크고, 자리를 잡으면 자기네 고유 받침대나 아니면 그냥 바닥에 직접 놓으라고 해갖고, 저건 튜닝용, 자리 잡는 용으로 쓰는 건데, 저희가 받침대도 한 5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저런 액세서리류는 무조건 이 시스템 종속적인 게 맞아요. 되게 얇은 가벼운 알루미늄 스파이크 받침대를 주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바닥에도 놔보고 다 이렇게 조금씩 좀 장단점이 보이는데, 오히려 저 그냥 저기 굉장히 두껍고 큰 알루미늄 받침대잖아요. 저거 받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저역의 양감 확보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역은 맑고 깨끗하게 내려가는 저역과 적절한 저역의 양감, 그 중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감과 맑고 깨끗이 떨어지는 저역을 확보하는 그 2가지 어떤 걸 고려를 해서 그냥 저 슬라이딩 스파이크 받침대를 그냥 튜닝용으로 사용을 했고, 사용상에서 이제 제일 달라진 점은 뒤에 윌슨이 원래 바인딩 포스트가 싱글 와이어밖에 안 되고 스페이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뒤에 단자가 바뀌어서 바나나 스피커 케이블도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또 보컬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이런 어떤 중고역의 개방감이 확 생겨버리는 거, 그거는 요 211 진공관 앰프만이 낼 수 있는 개방감이라 할 수 있겠죠. 트랜지스터에서 이런 개방감 만들어내는 앰프는 정말 드물거든요. 이 개방감은 요 에어타이트 211 요 파워 앰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이 곡을 들으면서 지금 든 생각은, 야, 이 미드레인지가 진짜 좋아졌구나. 얘네들이 여기 이제 알리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알리코 자석을 채용을 했대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쿼드라의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윌슨 스피커의 단점을 얘기를 해보면 다
다소 얇은 중역이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 중역에 저는 튜닝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역대의 두께감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음상의 그 좌우 크기도 있겠지만 앞뒤로 음상이 얼마나 이 두께감 있게, 라이브 공연장을 가보면 우리가 그 중역의 두께감이 오디오 시스템하고는 되게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역대의 두께감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에어타이트도 중역대가 결코 얇은, 이건 에어타이트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이 김윤아 목소리의 이 두께감은 요 미드레인지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좀 알렉시아 V로 오면서 미드레인지도 되게 좋아졌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크로노소닉 XVS에 있는 하고 알렉스 V에 있는 기술력을 다 투입을 해서 알렉시아 V를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이제 V가 뭐냐면 여기는 X 머터리얼하고 얘네들이 X 머터리얼, 그다음에 S 머터리얼, 그리고 요새 이제 V 머터리얼 이렇게 갖고, 저희 뭐 지난번 영상에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되는데, 요게 이 합성 물질이 다 윌슨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제조를 하는 물질이거든요. 되게 단단한. 요것도 한 짝에 120kg가 넘습니다, 무게가. 근데 이제 V 메테리얼이 요 우퍼 상단부하고 미드레인지 상단부 요런 데 V 메테리얼에 들어가 갖고 각 이제 구조 요소별로 최적화된 물질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알렉시아 V라는 이제 모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뭐 들어간 게 뭐 카본, 뭐 항공 우주 등급 알루미늄, 그다음에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등,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 완성도를 만들어냈다 할 수 있고, 진짜 인상적인 건 요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우퍼도 이것도 이제 윌슨에서 자체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공식 임피던스가 4옴이고요. 미니멈 임피던스가 그나마 조금 올라가 갖고 2.59옴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앰프 입장에선 굉장히 힘든 스피커입니다. 얘가 이제 6옴에 120와트를 내니까, 근데 지금 스피커가 4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앰프는 120와트가 아니라 더 높은 180와트, 200와트 이상을 내겠죠. 거기다가 미니멈 임피던스가 2.59면 뭐 그렇게 살인적으로 낮은 그 임피던스도 아니지만 어쨌든 결코 쉽지 않은 임피던스라 얘기할 수 있고, 파워앰프의 구동력이나 전원부가 좋아야 되고, 그게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음압은 뭐 90dB 나오는데, 사실 뭐 90dB는 그냥 단순한 소리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 미드레인지가 7인치고요. 우퍼가 재미있게 8인치하고 10인치하고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크로스오버는 나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3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8인치, 10인치 우퍼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담당하는,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and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song.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멋있죠?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역이 드디어 네 번째 곡 만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시청의 음악을 고르는 게 참 어렵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였어요. 너무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없는 데서 막 음악을 고르는 힘듦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좋은 음악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도 특이해. 그래서 정말 저희가 1부에 한 대여섯 곡, 2부에 한 대여섯 곡, 한 5곡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진짜 이번에는 정말 너무 좋은 음악들이 많아서 고르는데 반대로 힘들었을 정도로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 곡에서도 굉장히 기분 좋게 떨어지는 저역, 이게 또 윌슨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편성 재즈란 말이에요. 브라스 밴드, 이게 뭐 무슨 시네트라 밴드인가 뭔가 해갖고 굉장히 대표성 정도 그 재즈라서 이 관악기가 많이 나오면 되게 자극적이고 소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음악의 절로 그냥 리듬에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고요금끝의 샤프니스는 굉장히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브라스 밴드가 이 관악기가 굉장히 날이선 그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날섬까지 다 살리면서 저역은 되게 기분 좋게 둥둥둥 하면서 되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런 밸런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 대편성 브라스 밴드 같은 경우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그게 듣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 관악기는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났는지 그건 제가 이따 앰프 얘기할 때 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뭐 스피커 부분은 대충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요 윌슨 스피커 다루는 법, 고역은 깨끗하게 만들고 중역은 맑게 만들고 저역은 그렇죠. 저역도 얼마나 맑게 만드느냐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처음에 화요일 날 튜닝할 때 진짜 아까 뭐 시웍스 이원일 대표도 했는데 진짜 둘이 앉아서 맨날 그런 얘기 해요. 공지 다 나갔는데 어떡하냐. 걱정을 했었는데 튜닝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소리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 갖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 이게 인도 작곡가예요. 그 영화 음악, 인도에서는 뭐 영화 음악 이런 쪽으로 꽤 유명한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코브즈의 추천곡으로 떴길래 들어봤다 좋아갖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 재밌죠? 지금 알렉시아 V가 19Hz에서 33kHz의 주파수 대역이라거든요. 원래 20Hz까지 내려가는 저 스피커가 그리 많지 않다 말씀드리는데, 얘는 어쨌든 요 정도 최고의 19Hz까지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역폭이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슬슬 저역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곡들을 이제 1부하고 요 다음 곡하고 2부에서 계속 들려드릴 텐데, 이런 저역의 디테일, 이런 디테일의 어떤 이런 초저역까지 내려가면서 이런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스피커는 진짜 손가락으로 꼽거든요. 이런 저역의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사실은 윌슨이 최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저역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렇게 디테일 선이 다 살아있는 이런 저역의 퀄리티는 정말 윌슨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죠. 원래 그래서 이 곡은 안 틀으려고 그랬는데 안 틀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제 시청에서 3연장 들려드리는데, 비니비치의 Make Us Stronger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요? 자신 있으니까 제가 이 곡을 틀겠죠. 그죠? 들어보시죠. Sometimes I catch myself wondering why the rain falls upon us and takes away the sunshine. 대단하죠. 이게 제가 엑스포나에서 보레센 부스에서 들었던 거의 그 소리 수준으로 약간 반칙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허브를, 안수즈 거를 거의 얘보다 더 비싼 허브를 쓴 건 반칙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역의 윤곽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사실은 전자음악이니까 이게 어떤 저역의 대역을 약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좀 뭐 로랜드 808로 만든 저역이겠죠. 근데 저역이 살짝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런 저역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역의 디테일, 양감도 확보됐는데 거기서 저역의 디테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고역의 어떤 끝하고 저역의 어떤 그 대역폭이 위아래로 그냥 그 펼쳐지는 느낌이 정말 이 시스템에서 새롭다 할 정도로
요새 이거 되게 많이 듣는 음악, 그러니까 시스템 딱 튜닝하면 요곡 갖고 해보는데 이 곡도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저역의 윤곽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요 에어타이트 211과 윌슨 알렉시아 V의 환상의 매칭이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음악이 이 시스템에서 이 정도까지 나올 걸 저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대단한 스케일로 나왔죠.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잠깐 1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LP로 또 다른 세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